2015년 미국 국가안보 전략 NSS 보고서에 대한 흥미로운 분석 자료를 보내주셨네요. 보통 이런 문서를 보면 미국의 힘이 여전하다, 아니다, 이제 쇠퇴하고 있다, 보통 이렇게들 보잖아요. 그런데 이 자료는 아예 판을 다르게 보네요. 우리가 읽는 이 공개된 NSS는 그냥 선전물에 불과하다. 이건 정말 도발적인 시각이에요. 네, 맞습니다. 이 분석의 핵심이 바로 그거죠. 그러니까 공개용 NSS는 전 세계를 상대로 한 굉장히 잘 계산된 쇼라는 거고요. 미국의 진짜 속내는 완전히 다른 기밀 문서에 숨겨져 있다는 겁니다. 뭐랄까, 손님들한테는 멋진 응접실만 보여주고 진짜 중요한 얘기는 아무도 못 들어오는 주방에서 따로 하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죠. 비유가 아주 흥미롭네요. 그럼 오늘은 이 분석을 따라서 그 공개된 문서의 행간에 숨겨진 미국의 진짜 의도는 뭘지, 그리고 그게 우리한테는 어떤 의미인지 한번 깊게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자, 이 분석이 NSS가 내세우는 핵심 가치, 그러니까 평화와 불간섭이 사실은 다 기만이라고 지적하잖아요. 먼저 그 가짜 평화라는 주장부터 살펴볼까요? 네. 보고서를 보면요. 이제 트럼프를 마치 8개 국제 분쟁을 중재한 평화의 대통령처럼 묘사하거든요. 하지만 이 분석에서는 이게 진정한 평화가 아니라고 봐요. 그냥 미국의 군사력, 경제력으로 상대를 협상 테이블에 억지로 끌어낸 거래일 뿐이라는 거죠. 힘을 통한 평화라는 말이군요. 맞습니다. 특히 현실이랑 전혀 다른 이스라엘, 이란 평화 중재 같은 주장을 버젓이 넣은 것 자체가 이 문서가 선정물이라는 명백한 증거라고 아주 강하게 얘기합니다. 그렇군요. 물론 미국 정부의 공식 입장은 전혀 다르겠죠. 성공적인 외교의 결과물이라고 할 테고요. 근데 이 분석은 그 주장의 허점을 정확히 파고드는군요. 그럼 불간섭주의는 어떤가요? 그것도 마찬가지인가요? 문서를 보면 다른 나라에 개입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바로 뒤에 애국적인 유럽 정당들의 영향력 확대를 장려한다는 구절이 있거든요. 잠시만요. 근데 그 부분은 해석의 여지가 좀 있지 않을까요? 장려한다는 말이 꼭 내정 간섭이라기보다는 가치를 공유하는 동맹을 지지한다는 그런 외교적 표현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아주 좋은 지적이신데요. 분석은 바로 그 문장의 이면을 봐야 한다고 주장해요. 너희는 우리한테 개입하면 안 되지만 우리는 질서 유지를 위해서 너희에게 개입할 권리가 있다. 바로 이런 제국주의 시절의 논리가 그 안에 숨어 있다는 거죠. 불간섭의 원칙을 자기들에게만 유리하게 적용하려는 의도다 이렇게 보는 거군요. 네, 바로 그 점을 날카롭게 꼬집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평화와 불간섭이라는 가면 뒤에 숨겨진 미국의 진짜 청사진이 따로 있다 이런 말이네요. 그럼 이 분석이 추론하는 그 기밀문서의 내용은 대체 뭔가요? 크게 세 가지 핵심 전략을 제시합니다. 첫째는 경제적 교살입니다. 경제적 교살이요? 와, 표현이 굉장히 강력한데요. 네, 특정 경쟁국, 그러니까 사실상 중국이죠. 중국의 성장을 억제하기 위해서 관세뿐만 아니라 기술 통제, 공급망 재편 같은 아주 전방위적인 경제전쟁 계획이 담겨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매일 쓰는 스마트폰 부품 공급망 같은 것에도 직접적인 영향이 있을 거라고 보는 건가요? 바로 그런 점을 지적해요. 반도체 같은 핵심 기술의 공급망을 완전히 틀어쥐어서 경쟁국의 숨통을 조이는 그런 구체적인 계획이 들어있을 거라는 거죠. 그리고 둘째는 군사적 포위입니다. 군사적 포위요. 네, 제1도련선, 즉 일본, 대만, 필리핀을 잇는 해상 방어선에서 군사적 우위를 확보하고요. 동맹국인 한국과 일본에게는 아주 구체적인 역할 분담을 지시하는 내용이 있을 거라고 추정해요. 심지어 대만이나 북한을 포함한 특정 전쟁 시나리오까지 담겨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공개 문서에서 북한 이야기가 의도적으로 빠진 게 오히려 그 증거라고 보고 있어요. 경제적으로 압박하고 군사적으로는 포위하고 이건 거의 완벽한 봉쇄 전략처럼 들리네요. 이 두 가지만으로도 충분해 보이는데 분석이 제시하는 마지막 퍼즐 조각이 또 있나요? 네, 마지막 세 번째는 국제규범의 무력화입니다. 기후변화 협약이나 인권 문제처럼 미국의 행동을 제약할 수 있는 모든 국제적 합의를 무시하고 필요하다면 유엔이나 WTO 같은 국제기구의 힘을 빼버리려는 구체적인 로드맵이 들어있을 것이라고 분석합니다. 마치 축구 경기를 하면서 자기 팀에 불리할 것 같으니까 그냥 오프사이드 규칙 자체를 없애버리겠다고 선언하는 것과 비슷하네요. 정확한 비유입니다. 결국 이 분석은 NSS가 단순한 외교정책 문서가 아니라 한반도를 포함해서 전 세계의 군사적 긴장을 높이고 경제적 불확실성을 키울 새로운 패권주의 선언이라고 경고하는 셈이군요. 맞습니다. 특히 최근 한국의 국방 예산 증액이나 일본의 재무장 움직임이 어쩌면 이 거대한 전략의 실행 과정일 수 있다는 그런 무서운 지적까지 하고 있죠.
그래서 분석은 적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저항의 첫걸음이라면서 국경을 넘는 위협에 맞서려면 평화를 원하는 사람들 역시 국경을 넘어 연대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끝을 맺습니다.